자, 121쪽에 생물 분류 체계 그렇게 여러 가지 종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 애들을 이렇게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생물들 사이에 유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연 관계라는 게 뭐냐면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특징에 따라 분류하다 보면 사람하고 원숭이는 그래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사람하고 물고기 이런 거 비슷한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랑 뭐 원숭이는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뉘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고기랑은 이제 다른 게 많잖아요. 뭐 아가미 호흡을 한다던가 뭐 알을 낳는다던가 변온동물이라던가 비닐을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물고기랑은 좀 더 먼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밝힌다라는 거죠. 가깝고 먼 관계를 유연 관계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면은 유연 관계를 밝힐 수가 있다. 근데 분류 방법 중에 과학적인 분류 방법은 자연 분류야. 자연 분류. 자연 분류는 일단 자연 분류는 겉모습이나 속 구조, 번식 방법, 발생 과정.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수정란에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을 말하는 거고, 유전적 특징 요런 거를 따져서 분류를 하는 게 자연 분류고요. 인위 분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는 거야. 이제 인간에게 이제 인간이 정한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했어?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지. 육상동물과 수생동물로 나뉘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육상동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끼 뭐 호랑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물속에 사는 애들 가운데 고래, 상어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근데 자연 분류로 하자면 토끼, 호랑이, 고래까지가 비슷해요 사실은. 네. 11만원 없어요. 네. 11만원.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사는 곳으로 분류를 하려면은 요렇게 분류하면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고래랑 호랑이랑 토끼가 비슷한 점이 더 많아요. 뭐 새끼를 낳는다던가 아가미 호흡을 한다든가. 고래는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폐로 호흡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고래랑 상어랑 비슷한 게 아니라 고래랑 호랑이나 토끼랑 더 비슷한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 이렇게 분류하거나, 식용식물이냐 약용식물이냐 이런 거는 인간의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인위분류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거는 자연분류라고 하는 거. 자연분류. 생물의 겉모습, 속구조, 번식 방법, 발생 과정,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과학적인 분류 방법은 자연 분류다. 자연 분류.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 애랑 없는 애. 척추는 이제 뼈긴 한데, 그럼 다 뼈 있는 줄 아는데 곤충이나 이런 애들은 뼈가 없는 거야 사실은. 곤충은 뼈가 없는 거예요. 곤충에 뼈 있어? 없어. 그게 외골격이라고 해서 껍데기는 있는데 뼈는 없어요. 껍데기만 뭐예요? 껍데기 안에 이제 뭐 살 같은 게 있긴 한데 뼈가 있진 않아요. 네, 그 외골격이라고 하거든요. 곤충은 무척추 동물이야. 그래서 목이 자하면 딴딴 게 없는 거예요? 목이? 그러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뭐 고양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척추가 있어요. 근데 무척추 동물은 뭐 나비 이런 애는 척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종자식물과 포자식물은 뭐냐면
씨앗으로 번식하는 애가 있고, 포자는 씨앗이 아니야. 포자야, 포자. 씨앗이 아니라 포자인데, 근데 이 종자는 암술수술 만나가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종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포자는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만드는 겁니다. 뭐 식물 아니긴 하지만 똑똑하네요. 식물 아니긴 하지. 생물이라고 했네. 생물 그러면 포자로. 근데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도 있는데, 버섯은 식물은 아니지만 뭐 고사리 이런 게 있어요. 고사리는 식물인데 포자로 번식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번식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지. 영상 같은 거 있어요. 뭐요? 영상 영상. 요게 고사리 포자야, 포자. 뒤편에 있어요, 뒤편에. 그래서 벌레 아닌 줄 알고 바로 밟아버려요. 예전에. 이게 포자야, 포자. 고사리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포자낭이 있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돼 있으면 좀 징그럽나? 기공이 커지면 저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를 자연 분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 육상 동물과 수생 동물로 나눴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은 보거랑 고양이는 척추가 있어요. 얘도 보거도 뼈가 있잖아. 그 가시가 있잖아. 물고기나. 예. 근데 오징어는 척추가 없어. 그래서 요런 애랑 더 비슷한 거야. 자연 분류를 했을 때 고양이랑 보고랑 더 비슷한 거고 나비랑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 둘 다 척추가 없어요. 오징어도 척추가 없고. 오징어의 그 약간 오징어 뼈 같은 거 있지. 오징어 먹으면 입. 그 무슨 아까 하얀색 뭐 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많이 안 먹었어. 뭐 그래? 그거는 뼈는 아니고 그거는 외골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골격. 외골격이 태화된 건데. 외골격이 근데 뭐예요? 바깥에가 딱딱한 거를 외골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개 이런 거는 척추 동물이 아니야. 조개는 원래 척추가 없는 거야. 그냥 껍데기가 있는 거야. 껍데기가 외골격. 바깥에 있는 골격 구조다 뭐 이런 거죠. 외골격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류하는데,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종이에요, 종. 근데 종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그 종이라고 합니다. 진돗개랑 풍산개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야. 근데 암말과 수탉나기가 교배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얘가 노새가 이 노새를 못 낳아. 그래서 얘네 둘은 다른 종이야, 다른 종. 암말과 수탉나기는 같은 종이면은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같은 종이면. 자, 분류 단계. 이것도 외워야 되거든요. 종이 가장 작은 거고,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자면 더 어렵겠지만, 하여튼 고양이라고 하는 게 종인데, 고양이 속에 속하는 애들이 고양이랑 뭐 이게 시라소니 같은데, 지금 시라소니, 그러니까 요거 합쳐가지고 고양이 속이라고 해. 요거 합쳐서 사기인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고양이 과는 얘랑 얘까지, 호랑이까지 합쳐서. 근데 식용목은 뭐 육식동물 같은 거지. 그런 애들은 얘랑 곰까지 합쳐가지고. 곰은 근데 고양이과는 아니지. 곰은 고양이과가 아니야. 뭐 곰과인가? 하여튼 그렇고. 포유강, 우리가 보통 포유류라고 하잖아. 포유류. 근데 이제 정식으로는 포유강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포유강은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뭐 몸이 털로 되어 있고 뭐 항온동물이고, 요런 애들이 포유강이 되는 거고.
근데 동물에는 털이 없잖아요. 털 있지 않나? 예. 털 없나? 아 그런가요? 털이 없나? 매끈매끈하지 예,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척삭동물문은 척추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척추동물. 개구리도 척추가 있고요. 물고기도 척추가 있어요. 근데 동물개는 이거 말고 여러가지 곤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동물개가 되는 거예요. 동물개가 가장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종속, 과목, 강문, 개. 외워야 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종에서 개로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하위 분류 단계, 그러니까 이쪽이 하위죠. 이쪽이 하위 분류 단계에 속해 있을수록 유연 관계가 가깝다. 더 가까운 동물이다. 더 비슷한 게 많은 종이다. 종속, 과목, 강문계. 봐봐, 만약에 속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 과목, 강문, 개는 같은 거야. 이거 아셔야 돼. 만약에 과가 같다. 목, 강, 문, 개는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문이 같다. 그럼 개는 같은 거예요. 신기하네. 종속, 과목, 강문, 개 순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개가 있잖아요. 개가 총 5개가 있어요. 개가 5개가 있어요. 5개나 있어요. 개가. 동물개가 있고 식물개가 있지. 근데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균개라고 하는 애들. 여기 써놔.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애들은 식물도 아니고 버섯. 동물도 아니야. 근데 원핵 생물개는 핵이 없어요. 뭐 막이 없다. 막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세균도 세균. 아, 세균은 원래 핵이 없어요. 몰랐네. 근데 세균이 균계가 아니야. 세균이면 균이니까 균계일 것 같지. 그렇죠. 균계는 균사로 돼 있어요. 몸이 균사로 돼 있습니다. 실처럼 가는. 맞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식물계는 광합성하고 뭐 그런 것들 특징, 뭐 이렇게 그 뿌리나 줄기나 잎 이런 걸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게 식물계고, 동물계는 일단 움직일 수가 있고 자유롭게. 광합성은 못해. 근데 얘도 아니고 핵은 있는데 식물계, 균계, 동물계 아닌 애들을 원생생물계라고 해요. 뭐 그런, 그쵸, 기억하네요. 핵함이나 아니면 뭐 미역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메바라던가 뭐 집신벌레라던가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계래요. 원생생물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식물, 동물로만 나눴었어요. 근데 과학자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식물이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버섯 같은 경우에 식물 같긴 한데 광합성은 못하거든요. 광합성 못해요. 걔는 동물이라고도 하기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껴놨는데 잘 보다 보니까 핵이 없는 애가 있어.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애랑 너무 틀린 애. 그거는 원핵 생물계로 놔두는 거지. 근데 핵은 있는데 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얘라고 하기도 그래. 그런 애들이 원생 생물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개로 지금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종이고 종. 자, 분류 단계 종속, 과목, 강문, 개. 종속, 과목, 강문, 개. 종속, 과목, 강문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생물 분류 5개 분류로 한다. 5개 분류. 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5개 분류로 한다. 근데 원핵 생물계는
세균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보통 원핵 생물계인데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습니다. 그런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해. 단세포야, 단세포. 세포 하나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 세포와는 좀 성분이 다르다. 하여튼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 하지 않지만 하는 애도 있어. 하는 애도 있어. 예, 그런 애가 이제 남세균이라고. 여기 남세균이네. 남세균도 세균이긴 한데 남세균은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가지 세균들 중에 질병 일으키는 세균들도 있죠. 원생생물계는 이제부터는 다 핵은 있는 거야. 핵이 있는데 핵이 있는 세포를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해요. 진핵세포. 핵이 있으면 진핵세포, 핵이 없으면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면 원생생물계가 돼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많지만 단세포 생물 가운데는 아메바, 유골레나 집신벌레. 근데 요런 애들은 핵이 있다라는 거. 핵이 있어. 세균은 핵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점균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애들은 핵이 있어요. 광합성도 해. 근데 얘가 왜 식물이라고 안 하냐면 얘는 식물은 어떤 기관이 발달해 있어야 돼. 뿌리, 줄기, 잎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이렇게 그냥 딱 보면은 뭐 이거 식물이다 하기가 좀 그래. 뿌리, 줄기, 잎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진 않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24쪽에 자, 식물계 몸이 핵막으로 되어 있는 뚜렷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어. 식물계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스스로 해요.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고 종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우산이끼나 고사리 이 두 개는 포자로 번식해. 포자. 근데 해바라기는 종자로 번식하고 이끼나 고사리 이런 애들은 포자로 번식하고요. 소나무, 해바라기 이런 애들은 종자로 번식합니다. 네,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는 식물계가 맞고. 자, 균계는 이게 균계가 세균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일단 대부분의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자, 버섯이나 곰팡이나 효모 이런 애들은 균계에 속해. 균계. 버섯, 곰팡이, 효모 이거는 균계에 속합니다. 균계. 근데 얘네들은 광합성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동물이어가지고 막 잡아먹고 뭐 이러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분해자로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광합성을 못하니까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흡수해요. 대부분 죽은 생물 분해하여 양분을 흡수한다.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동물계 자, 핵이 있고요. 핵이 없는 거는 원핵세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핵이 있어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이 있으면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대부분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운동성이 있고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광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동물계는 대부분 암수 개체가 있고 암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번식한다. 다 동물계죠. 동물계. 자, 그래서 5개 분류. 핵막이 없는 애는 원핵생물계. 자, 원생생물계는 핵막 있고 세포벽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원생생물계가 뭐라고요? 얘네가 세균이지. 세균.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광합성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하는 애는 남세균이라고 한다. 남세균. 식물계 핵막 있고요. 세포벽 있고요. 세포수는 다세포고 광합성 한다. 균계는 버섯이나 곰팡이야. 이게 세균이 아니야. 버섯이나 곰팡인데 균계 핵막이 있고 세포벽 있고 대부분 다세포다. 다세포. 광합성 안 한다. 동물계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없어요. 얘만 없네. 세포벽이 그냥 다세포로 되어 있고 광합성을 안 한다. 이해 가시죠? 자, 몸이 핵막이 없어서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 그쵸. 원핵 생물계. 자, 그다음 광합성하여 양분을 만들어 기관이 발달한 생물의 무리를 식물계. 기관은 뿌리, 그 다음에 그 줄기, 잎, 이런 것들 기관인 거고요.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가는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균사. 균계.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벽이 없다. 세포벽이 없어요. 광합성할 수 없다. 자, 탐구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북극곰은 동물계고 유글레나 핵막이 있다. 핵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단세포 생물이죠. 이거는 이제 원생 생물계고, 자, 요거는 이제 이게 균계, 요거는 식물계, 요거는 동물계.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핵막이 없는 거는 원핵 생물계. 핵막이 있는 애들 가운데 기관이 발달하는 애들 가운데 광합성을 하는 애가 식물계, 안 하는 애가 동물계. 자, 균사가 있으면은 균계고요. 균사가 없으면은 원생 생물계. 된 것 같고,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봐봐라. 핵이 없으면 원핵 생물계야. 원핵 생물계. 핵이 있으면은 원핵 생물계는 아니고, 균계에 속하는 생물들은 몸이, 그러니까 효모는 균사가 없거든. 효모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균사로 되어 있다. 맞고,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세포벽이 있으며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X.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X. 요거는 핵함인데, 핵함은 원생 생물계입니다. 얘는 광합성은 하는데 기관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거든. 광합성하면서. 불가사리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동물계에 속해요. 얘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막 움직여가지고 조개 같은 거 이렇게 막 잡아먹고 막 그래. 조개를. 불가사리가 막 조개를 엄청 많이 먹던데. 그래서 불가사리가 그 양식장에 있으면 엄청 피해를 줘요. 불가사리. 얘들 다 잡아. 그래서 바다에 불가사리가 많은 건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저번에 고래에서 불가사리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근데 얘가 우리가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골칫 덩어리인데 얘를 어떻게 잘 수거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뭘 이상한 걸 만들던데. 먹을 수도 있지 않아? 먹을 수가 없어요. 불가사리 먹지 못해요. 왜? 요리 있네? 요리 있는데 맛 더럽게 없다는데. 아, 요리 해먹긴 하네. 불가사리 다 못 먹어서 다 버리는데. 있네? 불가사리 요리 처음 봤네요. 사람들이 한 입 먹고 맨날 뱉은 안 불가사리 요리 처음 봤는데. 불가사리는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건데. 이런 제설제 만들어. 불가사리로. 제설제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요거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귀엽다. 몇 마리는 귀여운데 몇 마리는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뭐 100억? 100억이요? 100억이라는데. 제설제 자, 불가사리가 연간 수산업 피해 규모가 4천억이래. 조개를 막 먹어요. 미쳤네 미쳤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먹지는 않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한 거지.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 빨판이에요 혹시? 그럼 모르겠어요. 빨판인지. 겉부분 같은 거. 진짜 소름 돋네. 자, 그래서 아무튼 불가사리는 동물계에 속한다. 움직이긴 움직인다. 자, 뭐 요런 거를 뭐 개통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책에서 배운 거는 이제 5개 분류 체계고, 뭐 요런 것도 있긴 해. 요런 것도 있긴 한데,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요 분류 체계야. 넘기겠습니다. 자, 개념학습에 9번부터 다음에 되는 거 같아요. 네, 맞네요. 근데 24번까지 해야 되네. 근데 가면 그냥 끝나겠는데 시간. 9번부터 24번까지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생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타당하지 않은 거, 식성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초식 동물이냐 뭐 이런 육식 동물이냐 이런 건데, 겉모습 중요한 거예요. 속 구조, 유전적 특징, 번식 방법 중요한 건데, 식성은 이제 아니고요. 겉모습을 왜 했어? 자, 생물의 분류의 주된 목적은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럼 뭐 그러면 또 뭐가 좋냐? 그러면 또 유연관계를 밝히면은 어떤 동물이나 뭐 어떤 생물들이 서로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면은 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요런 이제 생물들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물이 또 발견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랑 비슷한 애를 찾아보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요런 특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번의 자연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10번 6번이. 그래서 유연관계 밝히기 위해서 4번, 10번은 4번이고요. 그래서 자연 분류는 포자로 번식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2번이고, 고래가 이제 바다에 사냐 어디에 사냐 이거보다는 고래의 특징이 더 중요한 거고, 딸기도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딸기의 어떤 특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11번에 2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수생 동물과 육상 동물로 나누는 것보다 얘네가 더 비슷해. 얘는 척추 동물이고 걔는 뼈가 없는 거야. 겉에가 딱딱한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 분류야, 자연 분류. 그래서 나가 가보다 생물 간 유연 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 멀고 가까운 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종이죠. 종.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옳지 않은 거.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입니다. 새끼가 태어나긴 했는데 생식 능력은 없어. 노새가 13번의 종.
당나귀와 노새는 같은 종이다. 아니고요. 예. 뭐 당나귀가 난 거는 아닌데 노새가 당나귀 자손이긴 하지만 같은 종은 아니야. 예. 좀 불쌍하지 노새는. 답은 2번이고요. 아빠를 아빠랑 부르지 못하네. 그렇죠. 아빠긴 한데 같은 종이 아닌 거지. 희한하게도. 종속 과목 강문계. 요 종부터 해서요.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 간의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니까 요것 중에 뭐 같은 종이면은 같은 거니까 막 속에 속한다던가 뭐 이런 거. 5번인가요? 5번. 그쵸. 뭐 같은 목에 속하지만 과는 다르다. 5번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목까지 같은 거죠. 예. 속에 속하지만 종은 다르다. 요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죠. 예.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겉모습이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자손을 못 낳네요. 예. 같은 목에 속한다. 종속 과목. 목까지는 같은 거면은 나중에 이거 강문계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같으면은 문도 같은 거야. 이해 가시죠? 목이 같으면은 종속 과목 강문계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종이지 나올 수 없으니까 겉모습만으로 종을 분류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여기 비슷하다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다른 종인데 비슷한 거잖아 지금.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식물 같은 경우에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뭐 초록색이고 뭐 비슷비슷한데 뭐 고사리는 포자번식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종자번식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비슷하긴 한데. 자, 대장균은 원핵생물계입니다. C는. 그 다음에 다시마는 뭐 이런 거 원생생물계고, 버섯이 균계야. 대장균이 균계가 아니에요. 1번 답이고요. 18번 1번 답이고, 옳은 것 송이버섯 광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예, 집신벌레는 이제 이게 이름은 벌레인데 사실 벌레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단세포 생물. 단세포니까 기관이 따로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마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대장균은 뚜렷하게 구분된 핵이 없다. 이게 맞아요. 세균은 핵이 없고, 대장균과 집신벌레는 다세포 생물은 둘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이죠. 그 다음에 20번에 요런 거는 이제 원핵세포고요. 이거 지금 다 세균이거든. 세균. 나머지 이거는 식물이고, 이거 균계고, 예, 이거는 원생생물계인데 이렇게 딱 나누는 이유는 핵의 유무야. 핵막의 유무. 2번이 답이고요.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균이라고도 한다. 아니야. 균계 세균 아니야. 이거 속기 쉽죠.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얻는다. 균계 버섯 곰팡이 광합성 못해요. 초록색 아니야.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요것만 맞네. 3번 답이고요. 자, 두 종류의 생물인데, 유글레나는 단세포긴 한데 요 좀 초록색이죠? 요거 광합성 해요. 광합성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원생생물계. 광합성 한다라고 해서 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유글레나는 도대체 뭐예요? 뭐 유글레나지 이름이. 예. 다시마도 광합성을 하는데 이 식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둘 다 원생생물계 둘 다. 그래서 이 생물과 같은 계에 속하는 거는 집신벌레가
원생 생물계예요. 집신벌레는 핵이 있거든요. 핵. 그냥 현미경. 이게 유글레나고 얘가 유글레나. 요런 부분이 핵이고, 요게 유글레나고, 요게 핵인 것 같네. 요게 요게 유글레나고, 집신벌레도 이제 뭐 요런 건데. 뭐 이런 게 유글레나입니다. 자, 아무튼 유글레나랑 다시마는 다 원생 생물계. 집신벌레도 원생 생물계. 3번. 자, 5개 분류인데 하나 없는 게 이제 식물계겠다, 그렇죠? 식물계인데 기관이 발달돼 있어요. 뿌리, 줄기, 잎. 세포에 뚜렷한 핵과 세포벽이 있다. 죽은 생물 분해서 양분 얻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고사리랑 북극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균사로 되어 있느냐가 맞죠. 왜냐면 얘로 갔을 때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균사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얘로 갔을 때 고사리인데 광합성을 하느냐. 이해 가시죠? 시간이 엄청 살짝 남았네요. 그래, 살짝 남았습니다. 실력강의 문제 하나라도 더 할까요? 그래, 그냥 하자. 실력 강화 네. 할게요. 3번 할게요. 같이 할게. 그냥 네. 숲속에 밝은색 지으류가 살고 있었다. 이게 지으류는 이끼 같은 거야. 근데 나방이 대부분 흰색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방이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는데, 지으류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 흰색 나방이 잘 살아남아요. 왜냐면 검은색 나방이 잘 뛰어서 검은색 나방이 잡아먹혀. 그랬었는데 공업지대가 되면서 흰색 지으류가 죽었어요. 그러면 흰색 나방이 잘 뛰어, 눈에. 그러면 흰색 나방 수가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변해서 그거에 유리한 생물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몸 색깔이 흰색과 검은색 변이가 있다. 맞는 이야기죠. 흰색 변이를 갖는 애도 있고 검은색 변이를 갖는 애도 있고.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어쩔 때는 흰색이 유리하고 어쩔 때는 검은색이 유리하고. 나방을 하니까 좀 분명히 적었네요. 공업지대가 되면서 나방의 종류가 많아진다. 아닙니다. 1번이 답이고요. 좀 어두운 색의 나방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걔네가 안 잡아먹히니까 공업지대가 되면. 자, 이게 작은 거부터기 때문에 종속과목 강문계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종속과 틀렸어. 이게 종속과지. 여기 과 기억 틀렸고요.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는 같은 씨에 속한다. 같은 종이면 같은 씨에 속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러면은 같은 종이다 이거지. 근데 같은 종이면 씨도 같은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 니은 맞는 거야. 같은 종이면은 종속, 과, 목도 같은 거거든요. 이거 맞는 거고요. 같은 D에 속하는 생물보다 같은 F에 속하는 생물이 더 많다. 맞아요. 이게 더 큰 범위잖아, F가. 그쵸? 그래서 4번 답이고. 한 문제 더 할까요? 아니, 하는 김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요? 자, 세 종의 생물은 모두 동물계다. 개, 호랑이, 고양이 동물계죠? 네. 호랑이는 동물계보다 개와 유연관계에 가깝다. 틀렸어요. 왜냐면 호랑이랑 여기까지는 세 개 다 같은데 고양이과는 얘네잖아. 그러니까 호랑이는 고양이에 더 가까운 거지. 맞지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소나무와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이다. 곰팡이도 다 곰팡이도 다세포 생물이야. 자, 4번 해볼게요. 미역은 뿌리, 줄기, 잎 구분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미역은 뿌리, 줄기, 잎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불러요? 그 그냥 훌렁훌렁 하는 거. 그거 뭐라고 부를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약간 있긴 한데 이거는 헛뿌리라고 해요. 헛뿌리. 진짜 뿌리는. 진짜 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정시켜 주는 거. 뭐 이건 잎이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줄기랑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식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얘가 유글레나지. 유글레나인데 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원생생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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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다세포 생물이 될 수 있다. 지금 균계는 근데 아니오에 들어간 애 중에 다세포 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되고, 자, 기관이 발달하였는가인데 아니오는 돼요. 왜냐면 원생 생물과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원핵 생물계고, 광합성을 한다. 여기가 식물계고 여기가 동물계지. 기관이 발달하였는가 아니요. 이거 돼. 균계와 원생 생물계는 핵막으로 구분되는 뚜렷한 핵을 갖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 원핵 생물계 빼고는 다 핵막이 있는 거야. 4번 답이고. 마지막으로 고사리는 지금 광합성한다. 얘 다. 남세균은 세균은 이제 요 원핵 생물계입니다. 가. 메뚜기는 동물계니까 나. 다 가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